안녕하세요. PR257번 발표, 저는 삼성 SDS의 주성훈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Log-N V2 Conditional Style Based Logo Generation with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입니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논문은 로고를 생성하는 간에 대한 논문입니다. 먼저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는 이 크리에이티브 도메인, 디자인 같은 그런 도메인에서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예시를 갖고 와서 들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랑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광고에 우리가 노출돼 있고, 그걸 위해서 회사들은 브랜딩에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브랜딩을 할 때 필요한 로고나 뭐 디자인 같은 게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미적이면서도 혁신적이고 거기다가 독창적이기까지 한 디자인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한 프레셔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술, 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 특히 겐이 이러한 디자이너를 지원하면서 뭔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생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엔비디아 뉴스에서 갖고 온 내용인데, 의자를 디자인할 때 겐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의자를 굉장히 무작위하게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내면, 이걸 보고 전문가가 대충 스케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어, 의자 제품으로까지 가는, 이렇게 체어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딥러닝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툰에 좀 괜히 적용되고 있는데요. 웹툰 채색에 적용되는 거죠. 또 숙련된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이제 윗그림이 있는 그림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입력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렇게 색깔을 채색을 해주는 그러한 태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기서는 갖고 오진 않았는데,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뭐 웹툰 스타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이클겐 같은 모델을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웹툰 같은 디자인에도 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SKT에서 나온 디스코겐인데요. 패션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각 가방, 실제 실존하는 가방 같은 거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이 가방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신발을 아웃풋으로 이제 디스코겐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패션 디자인에서도 괜히 디자이너를 지원하면서 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히 뭐 체어 디자인 같은 거 보시면 이걸 생성하는 데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언노운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고 거기서부터 모델이 생성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랜덤하게 벡터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지 사용자가 그걸 직관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디셔널 개인도 굉장히 오래된 논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다가 레이블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레이블을 같이 학습시키면 이 각각의 레이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엠리스트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예제를 보면은 이 각각의 엠리스트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 정보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컨디션 Y로 학습을 시키면 이제 0에 해당하는 컨디셔널 벡터를 같이 입력을 하면 0에 해당하는 숫자들만 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1에 해당하는 원합 벡터를 입력하면 1 숫자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조건을 컨디셔널 벡터를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겐으로부터 생성되는 이미지를 좀 컨디션을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좀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은 이전에 그 그냥 로겐으로 이렇게 로고를 생성을 하는데, 그 생성 시의 조건을
색깔 정보를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비슷한 색깔의 로고만 계속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생성할 때 비슷한 색깔, 지정해준 색깔의 로고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개인을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겐2를 만든 이유는 로고 디자인의 경우 이렇게 색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이나 뭐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스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로겐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32바이 32바이 픽셀을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 보셔도 좀 느끼실 텐데 각각의 로고에서 나타나는 세부 사항을 식별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이미지 레졸루션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 레졸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일 겐이라는 좀 더 개선된 형태의 겐을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이 논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겐은 PR131번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영상이고요. 저는 또 블로그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좀 많은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스타일 겐은 보통 겐이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레이턴트 코드에서 바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스타일 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트 코드에서 매핑 네트워크 하나를 추가해 준 다음에 이 매핑 네트워크로부터 매핑 네트워크가 한 번 더 이제 이미지들의 피처 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 스페이스로부터 이제 신테시스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이럴 때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 W를 포함해서 이 노이즈까지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각각의 레이어가 특정 스타일을 학습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오른쪽이 스타일 겐의 예시가 되는데요. 소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만약 이 소스 이미지를 가지고 이 데스티네이션이 만약에 소스가 없었을 때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소스 이미지를 이 신세시스 네트워크의 각각의 레이어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로우 레벨 피처부터 하이 레벨 피처까지 이 신테시스 네트워크에 학습되는 피처가 소스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로우 레벨에서는 이제 성별 같은 경우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성별이나 자세 이런 게 학습이 되는 반면에 좀 더 파인 스타일로 가게 되면은 이 소스가 갖고 있는 머리 색깔 같은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렇게 피처를 굉장히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이 스타일 겐이 의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굉장히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디자인에 필요한 하이 레졸루션을 이 스타일 간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게 이 저자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매핑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이 W 벡터 스페이스에서 스타일이나 피처를 제어를 할 수는 있었지만 스타일 간에서 이걸 보시다시피 그렇죠. 근데 이 W 스페이스도 굉장히 크고 불완전해서 그 로고를 디자인하는 데에 뭐 다양한 파라미터를 넣어주기에는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유형의 로고, 예를 들어 동그란 로고, 네모난 로고, 뭐 빨간색 로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일이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로고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W의 각 값을, 그러니까 이 W 피처 스페이스의 각 값을 벡터의 각 값을 우리가 생각하는 피처에 매핑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벡터의 첫 번째 차원은 뭐 색깔, 두 번째 차원은 모양 이런 식으로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어떠한 피처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목적은 스타일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로우 레졸루션 리졸트를 이전 논문에서 로우 레졸루션 리졸트를 좀 하이 레졸루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좀 컨디션을 이전에는 색깔만 조절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로고를 생성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논문을 연구를 할 때 여기서 이 논문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모델에서 생성되는 레졸루션을 높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에 컨디션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런 컨디션 스타일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 아키텍처가 그 걔네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걔네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연구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방법입니다. 첫 방법 중에 데이터셋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고 디자인이다 보니까 로고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LLD 로고라는 12만 개의 로고가 담겨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LLD 로고에서는 이전 로겐 버전 1에서는 LLD 로고 데이터셋 안에 LLD 아이콘이라는 32픽셀 바이 32픽셀의 데이터만 활용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400픽셀짜리 좀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텍스트 베이스드 로고는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로고들이 사실 로고 안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테서렉트 OCR 모델을 이용해서 이 LLD 로고 12만 개 중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로고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은 게 4만 개. 대부분이 텍스트가 포함된 로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면 4만 개의 로고만 남게 됩니다.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새로운 로고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서 데이터셋에 추가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네이처, 테크놀로지 앤 일러스트레이트 캐릭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로고들이죠. 이런 로고들을 추가를 한 게 약 15,000개의 로고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약 55,000개의 로고를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논문의 목적이 좀 컨디션에 맞는 로고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각각의 로고 데이터셋의 컨디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클래스를 그러니까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의 지금 방법을 논문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 보시다시피 로고가 있으면 이 로고에서 4개에서 8개의 워드 레이블을 생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비전 API를 사용했는데요. 정확히 이 로고를 넣었을 때 어떤 그 글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상을 해보겠는데 폴라베어 is working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각각의 단어를 워드2백 모델을 이용해서 벡터 스페이스에 매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북극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가 뭐 4개일지 3개일지 모르겠지만 뭐 3개에서 4개의 벡터 포인트가 생기게 되잖아요. 뭐 지금 여기서 찍힌 점은 6개인데 만약에 뭐 6개의 점이 찍혔다고 보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미드 포인트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곰 이미지가 갖고 있는 워드 벡터의 센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55,000개의 로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5,000개의 이 미드 포인트들이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각각의 로고, 그러니까 이 워드2 벡터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로고들을 클러스터링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쩍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도 아마 각 군집이 나타내는 특징이 그다지 명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워드에서 이제 클러스터링까지 이런 스텝을 거쳐서 클래스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에서 바로 피처를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레즈넷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레즈넷에서 이미지를 인풋을 하고 그러고 나서 레즈넷에서 나오는 아웃풋 벡터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북극곰 모양의 로고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사람이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키텍처는 이게 기본적인 스타일 겐의 아키텍처입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W를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고 이제 거기서 리얼 이미지와 또 이 제너레이터 모델에서 생성된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의 로스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판단하는 이런 스타일계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저자들이 원하는 거는 컨디션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제 컨디션은 이 Z를 보시면 이 Z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기 전에 이 Y가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컨디션과 랜덤한 노이즈를 곱해주고 이제 거기에 또 랜덤 레이턴트 스페이스 Z의 벡터를 컨캣 해주면서 이 컨캣된 값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를 시키는 이러한 구조를 앞단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뒷단은 거의 변화가 없이 앞단에서 이 Z 레이어 들어가기 전에만 조금 변화를 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컨디션 Y와 클래스 Y와 그 랜덤 R을 이제 곱해주고 그 다음에 Z를 컨캣해주고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를 시키면 W가 된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Z와 Y는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행렬에서 D는 이제 디멘전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의 숫자가 됩니다. 클래스는 원핫 인코디드 컨디션으로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클래스가 뭐 10개면 이 C는 10개까지 이 쪽은 10개까지 가겠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 N은 사이즈 오브 미니 배치 학습할 때 이제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이 행렬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Z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고 R도 마찬가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논문들을 봤을 때 랜덤 벡터를 보통 추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컨캣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랜덤 벡터를 곱하기를 해서 추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는 논문에서 얘기는 안 돼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랜덤 벡터를 랜덤 벡터를 클래스 벡터에 곱해서 사용했다는 점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스 펑션은 컨디셔널 Wgen GP 로스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Wgen은 버서스타인 겐의 약자죠. 그래서 버서스타인 겐의 로스에서 그레디언트 페널티 텀을 사용한 건데요.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 원래 스타일 겐에서도 사용했던 로스고 이 논문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로스를 그대로 사용했고 컨디션은 사실 학습할 때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의 시계는 이렇게 컨디션이 들어가는데 사실 학습할 때는 이전에 컨디션이 없었던 그 스타일 겐과 마찬가지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로스는 대신 Wgen GP 로스를 사용을 했고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스타일겐 베이스드 로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조건은 컨디션이 없는 일반 스타일겐 아키텍처를 이용한 실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컨디셔널 벡터를 이용한 건데 그럴 때 컨디션이 첫 번째는 이 워드 투백을 이용한 그 컨디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레즈넷 피처를 이용해서 컨디션을 만든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이게 일반 제너럴 스타일겐 아키텍처에서 나온 로고 디자인인데요. 뭐 랜덤하게 로고들이 생성이 되는데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로고들의 디자인이 좀 심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약간 시각적으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좀 로고들의 스타일이 조금 현실적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논문에는 서술이 돼 있습니다. 좀 현실적인 스타일의 로고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리고 세 종류의 모델 결과 중에 가장 이 생성된 로고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FID라는 그 이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또 나중에 실험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약간 단점으로는 이 로우 F, 그다음에 F의 2번, G의 3, 4번 같이 좀 모양과 색상이 반복되는 로고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에서 워드를 만들고 워드를 텍스트 임베딩을 해서 벡터라이즈 한 다음에 클러스터링 하는. 이제 그랬을 때 클래스가 이렇게 클래스에 대표하는 단어들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미지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익스페리먼트 1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이 레졸루션에서도 학습이 잘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E1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런 경우들도 가끔 생기는데 그래도 대부분 익스페리먼트 1과 같이 조금 간단한 구조의 로고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쪽의 클래스들을 봤을 때 이 각각의 로고들이 H를 예를 들어 볼게요. 트레이드 마크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주는 느낌에 대한 로고들이 생성됐느냐 하면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대신에 여기 C에 서클, C에 블루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도 블루라는 파란색의 로고들이 좀 생성이 됐다는 것은 좀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클래스가 담고 있는 이런 단어가 주는 의미를 그 로고가 잘 반영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저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가 좀 희망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결말 쪽에서 퓨처 워크에 좀 더 이 워드를 이용한 로고 생성 모델을 좀 개발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곤 합니다. G8이나 H9 같이 좀 이건 비슷하죠. 그런데 그 익스페리먼트 1처럼 이런 게 다양하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생성된 로고들이 디자인이 좀 각각 개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 논문의 저자들이 판단하기엔 가장 잘 된 경우라고 하는 레드 피처 컨디션을 이용했을 때 생성되는 로고들입니다. 이렇게 봐도 조금 더 파인한 그런 구조들이 많이 보이고요. 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지 않은 좀 더 복잡한 구조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 저자들이 만든 이 로고의 학습 과정과 이제 생성하는 과정들이 보여서 이제 갖고 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마다 대충 이 클래스만 봐도 좀 비슷해 보이고 이 클래스만 봐도 클래스 안에서 꽤 비슷한 큰 구조를 갖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받았어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배경에 그 안쪽에 로고들이 계속 바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컨디션에 좀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로고들이 생성된다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높은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는 로고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동일한 컨디션일 때는 좀 약간 일관적이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로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동그라미? 사실 이거는 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계속 네모난 것들 나오고 이렇게 좀 동일한 컨디션 하에서는 좀 컨디션을 일관적으로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 다양하게 로고들을 만들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는 또 컨디션을 같이 학습시킴에 따라서 하이레벨 피처를 모델이 잘 학습을 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고들은 트레이닝 셋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어서 로고 디자인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독창적인 그러한 디자인의 로고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시각적으로 좀 정성적인 평가들이었고 좀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제 프레시의 인셉션 디스턴스라는 그 매트릭을 갖고 옵니다.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FID는 생성된 이미지의 그 피처들과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피처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을 해내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프레시의 인셉션 디스턴스의 인셉션은 이 각각의 이미지를 인셉션 넷에 넣어서 인셉션 넷의 아웃풋 피처를 가지고 이렇게 FID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 셋의 피처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의 피처들 사이의 거리를 이 식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뮤는 평균 그리고 이 시그마는 코베리언스를 의미하고
이 FID 값이 작을수록 생성된 이미지가 더 트레이닝 셋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이 FID 스코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FID 값이 낮으면은 이 모델이 정말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걸 갖고 와서 또 익스페리먼트 1, 2, 3의 모델들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없을 때가 가장 FID 스코어가 낮았고 레즈넷 피처 컨디션이 가장 FID 스코어가 높았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근거가 있다고는 안 하는데요. 익스페리먼트 2랑 3의 FID 스코어가 높기 때문에 생성된 로고가 좀 트레이닝 셋보다 유니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생성된 로고가 완전히 무의미한 로고들이면 몰라도 그래도 로고 비슷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 셋이랑 좀 많이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로고들이 이 컨디셔널 모델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저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케이션 트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비교를 했습니다. 트렁케이션 트릭은 생성할 때 레이턴트 벡터를 좀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어요. 이 W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턴트 벡터의 질량 중심이고요. 여기서 이 푸사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레이턴트 벡터의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조금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워킹을 하는 거죠. 푸사이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이턴트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트렁케이션 밸류 제로에 해당하는 게 이 전체 그 모델이 생성하는 이미지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0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점점 익스페리먼트 1, 2, 3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을 이 저자들은 주목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게 이 익스페리먼트 3에서 1보다는 2가 2보다는 3가 생성되는 로고들이 좀 파인한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트렁케이션 밸류 제로 값을 이용해서 생성을 했을 때도 뭐 뒷받침을 해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트렁케이션 밸류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 레이턴트 값에서 로고를 생성했더니 더 뭔가 고품질이고 좀 파인한 스트럭처를 갖는 로고들이 생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에버리지 로고를 봤을 때 익스페리먼트 3 모델이 가장 디테일하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3 모델이 좀 새로운 이미지들도 만들지만 좀 더 디테일한 로고들도 만들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여기까지고 정리를 하자면 스타일겐 아키텍처를 개선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생성되는 로고의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는 로고 생성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즈넷 피처 컨디션 모델이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요. 이제 컨디셔널 모델이랑 이제 일반 스타일겐 언컨디셔널 모델을 비교했을 때 컨디셔널 모델은 더 복잡한 디자인을 가졌고 데이터셋에 없는 로고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언컨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고 좀 트레이닝 셋에 가까운 모델이지만 더 사실적인,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좀 더 사실적인 그 심플 but 리얼리스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논문에서는. 그런 로고들을 생성해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이 논문은 이제 이전 연구 로고 겐 버전 1에 대비 4배 높은 해상도의 로고를 만들었고 기존 LLD 데이터셋에서 텍스트로 이루어진 로고를 제외하고 새로운 로고를 구글에서 찾아서 데이터셋을 제시를 했다. 이런 점을 의의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인데 익스페리먼털 2 같은 경우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서 로고를 생성했는데요. 사실 그게 잘 작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로고 디자인을 한다면 텍스트를 기반해서 로고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워드로 정의한 다음에 그걸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워드에 해당하는 로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퓨처워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